마약 범죄가 늘어나면서 마약 운전 사고도 하루가 멀다 하고 발생하고 있습니다. 마약 운전이 도로 위 시한폭탄이 되고 있는데도 단속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왜 그런지 따져보겠습니다. 김자문 기자, 마약 운전 사망자가 또 나왔습니다. 그런데 지난해였죠. 마약에 취한 남성이 20대 여성을 숨지게 하는 사고가 또 있었죠. 네, 이른바 압구정 롤스로이스 사건으로 불리며 마약 운전의 심각성을 알린 범죄입니다. 이 가해자는 아무런 구호 조치를 취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해 더욱 충격을 줬었는데 알고 보니 향정신성 의약품에 취한 상태였습니다. 지난해 말에는 접촉 사고를 내고 현장에서 춤을 추던 40대 여성이 경찰에 적발됐는데 역시 마약 검사 결과 양성 반응이 나왔습니다. 약물에 취해 운전대를 잡는 사람이 실제로 얼마나 늘어난 겁니까? 네, 마약 운전을 한 혐의로 면허 취소 처분을 받은 사례는 지난해 113건 발생해 4년 새 2배 늘었습니다. 매주 2명꼴로 약물 운전을 하다 면허가 취소된 겁니다. 약물에 취해 저지른 2차 범죄를 찾아봤더니 교통 범죄가 4건 중 1건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건 사고가 나서 처벌받은 게 이 정도잖아요. 실제로 마약하고 이렇게 운전하는 사람 더 많다고 봐야겠죠? 네, 이 마약 운전은 음주 운전과 달리 단속 규정이 없습니다. 마약을 한 것으로 의심돼도 운전자가 검사에 응하지 않으면 경찰은 영장을 발부받아야 합니다. 즉각적인 단속이 안 되는 거죠. 경찰이 올해 초 마약 운전자 단속을 위해 기존 소변 검사보다 간편한 타액 키트를 도입했지만 검사를 강제할 수 없어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마약류 투약 사범이 운전을 하는 것에 대한 단속 권한을 도로교통법상에 부여를 하고 경찰이 적극적으로 단속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시급한 그런 과제인 것 같고요. 그런데 단속 규정이 있다 손 치더라도요. 지금처럼 음주운전 단속하듯이 도로를 막고 이렇게 하는 게 가능할까요? 네, 음주 단속과 같은 일제 검문식 단속은 어렵지만 해외 사례가 참고할 만한데요. 캐나다는 정지 신호를 위반하거나 과속한 운전자에게도 약물 검사를 시행할 수 있습니다. 덴마크와 네덜란드, 노르웨이 경찰은 모든 운전자를 임의로 세운 뒤 무작위로 타액 검사를 할 수 있고 일본도 경찰이 운전자의 운전 능력이 떨어진다 이렇게 판단하면 간이 검사를 할 수 있습니다. 마약 운전 처벌이 음주운전 처벌보다도 훨씬 약하다 이런 지적도 있습니다. 네, 도로교통법상 약물 운전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됩니다. 혈중 알코올 농도 0.2% 이상의 음주운전이 적발됐을 경우엔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2천만 원 이하 벌금을 받는 것과 비교하면 절반 정도의 형량입니다. 유럽, 미국, 호주 이런 데서는 약물 운전을 굉장히 단속을 하고 있어요. 강력하게. 마약은 위험한 약물로 인정이 되기 때문에 알코올하고는 다르게. 마약 운전은 음주운전 이상이나 위험한 사고를 유발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단속이라든지 처벌 규정이 너무 약하다 이런 지적이 있을 수밖에 없겠네요. 김자문 기자, 잘 들었습니다.